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뉴스가 가득한 방송 아주TV 뉴스룸 김채림입니다. 4월 9일 화요일 뉴스 시작합니다. 여야가 막판 유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청계광장에서, 민주당은 용산역 광장에서 피날레 유세를 펼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번 총선에 대해 대선 때보다 더 절박하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발사된 정찰위성 2호기가 목표 궤도에 안착해 국내 지상국과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3구에 따른 경기 침체 여파에도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은 고용 인원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재건축 재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뉴빌리지 사업에도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여야가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끝나는 9일 밤까지 막판 유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총선 전략을 마지막으로 선명하게 부각하기 위한 장소를 선택하고 선거를 지휘해온 주요 당직자들이 총집결해 피날레 유세를 벌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접전지가 몰려있는 서울 곳곳을 누비며 총 14개의 유세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서울의 핵심 승부처로 불리는 한강벨트와 탈환을 기대하는 도봉, 강동, 양천, 서대문 중심의 일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저녁 8시 20분 서울 청계광장에서 이루어지는 국민의힘 마지막 유세는 국민의미래 인요한 선거대책위원장도 함께할 예정입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관련 재판을 마친 뒤 오후 7시 용산역 광장에서 피날레 유세로 공식 선거운동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에도 이곳에서 출정식을 연 민주당은 정권 심판 여론을 더욱 부각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군소정당들도 수도권에서 선거운동의 대미를 장식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선 때보다 더 절박한 심정으로 이번 총선을 치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유튜브 채널 인터뷰를 통해 책임감과 부담감이 다른 선거들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대선 때는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었다면 지금은 나라를 구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총선 판세에 대해서는 약 50개 정도의 접전 지역이 어느 쪽으로 넘어가느냐가 관건이라며 소수점 차이 내지는 1% 전후로 승부가 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또 지난 공천 과정에 대해 벼룩 한 말은 몰고 가도 국회의원 3명하고 같이 가기는 어렵다는 얘기가 있다며 공천은 사람이 할 짓이 못 된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심하게 포화에 맞으니 목표에 못 미친 측면도 있지만 그래도 결국 목표치의 90%는 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우리 군의 군사정찰위성 2호기가 발사됐습니다. 이튿날인 오늘 정상적으로 우주궤도에 올라 국내 지상국과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국방부는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군 정찰위성 2호기가 현재 목표 궤도에 안착해 초기 운영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찰위성 2호기는 한국 시간 8일 오전 8시 17분 미국 플로리다주 소재 케네디 스페이스 센터에서 발사됐습니다. 발사 54분 만인 오전 9시 11분 해외 지상국과 교신을 시도했지만 진행되지 않았다가 오전 10시 57분 2차 시도에서 교신에 성공했고 늦은 오후에는 국내 지상국과 데이터 송수신에도 성공했습니다. 고성능 영상 레이더를 탑재해 전천 후 주야간 촬영이 가능한 정찰위성 2호기는 수개월간의 운용 시험 평가를 거쳐 대북 감시 정찰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전날 국방부 청사에서 위성 발사를 참관한 뒤 SAR 위성은 우리가 세계 최고 성능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른바 3구에 따른 경기 침체 여파에도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은 고용 인원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출 100대 비금융 상장사의 사업 보고서를 전수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이들 기업의 고용 인원은 총 77만 6,520명으로 2022년보다 8,731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침체 여파로 반도체 등 국내 주요 산업의 업황은 크게 악화했지만 대기업들은 여전히 고용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매출 100대 기업 중 20개사가 10,0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원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기업은 삼성전자로 1년 새 3,400명 늘었습니다. 반면 전년 대비 고용이 줄어든 매출 100대 기업은 35개사였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1년 새 1,481명의 직원이 줄며 가장 큰 감소폭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유통업계는 온라인 쇼핑 급성장으로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 신규 출점이 위축되면서 인력 수요가 대폭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정부가 재건축 및 재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뉴빌리지 사업에도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오래된 빌라촌을 소규모로 정비할 때 주차장과 운동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에도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뿐 아니라 소규모 정비 사업도 인허가 절차 등을 단축해 속도를 높이겠다는 뜻입니다. 뉴빌리지는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오래된 단독주택과 빌라를 다시 지으려고 할 때 정부가 150억 원 내외로 주민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용적률 또한 법정 상한의 120%까지 높여줍니다. 국토부는 그간 정비 사업은 13년에서 15년의 사업기간이 소요됐으나 이를 최대한 단축해 10년 이내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선제적 제도 개선과 신속한 인허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분기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소형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다른 면적대에 비해 월등히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에서 분양된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17.94대 1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보다 3배 이상 높고 85제곱미터 초과 대형 아파트보다 2배 이상 높은 경쟁률입니다. 부동산 업계는 1인 가구가 늘고 있는 데다 전세 사기 여파로 비아파트 기피 현상이 나타나면서 생겨난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아파트 거래 비중은 64.12%에서 66.80%로 2.68%포인트 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2024년 강소형 잠재관광지 13곳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강소형 잠재관광지는 인지도가 낮으나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관광지를 발굴해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관광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선정된 곳은 경인 아라뱃길, 한국만화박물관 등 13곳입니다. 관광공사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관광지 현황 분석과 컨설팅을 제공하는 한편 오디오 관광 해설 서비스인 오디 콘텐츠 제작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여행 가는 달, 디지털 관광 주민증 등의 주요 사업과 연계해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인근 관광지와의 연계 상품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봄꽃 축제 행사는 종료됐지만 아직도 벚꽃 구경에 나선 나들이 객은 많습니다. 이에 영등포구가 10일까지 여의서로 일대 보행자 안전관리를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예상보다 늦은 개화로 아직 상춘객의 발길이 이어짐에 따라 영등포구는 10일 오후 10시까지 안전요원 100여 명을 현장에 배치해 보행자 안전관리 대책을 유지합니다. 지난 8일까지 봄꽃 축제 현장을 방문한 인원은 총 310만여 명으로 지난해 대비 100만 명 늘어난 수치를 보였습니다. 영등포구청은 매년 특색 있는 프로그램과 주제로 여의도 봄꽃축제가 세계적인 꽃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대체로 맑은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전국에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저녁 호남 내륙과 경남 내륙 지역에는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수도권과 충북 일부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중부 내륙 지역에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어 산불이 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영남 해안 지역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8도 등 전국이 2도에서 10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19도 등 전국이 14도에서 21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남해 동부 해상과 남해 서부 먼바다, 동해 남부 앞바다와 동해 먼바다, 제주도 해상에서 2에서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강원 동해안과 영남 해안에는 내일 새벽까지 높은 너울이 밀려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준비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화요일 아주TV 뉴스룸 마칩니다. 저희는 목요일 저녁 6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